시도를 끊어내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우리 문자로 마시고. 안녕하세요. 월등이세요? 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과 2항의 내용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현업 언론인 단체와 함께 앞으로는 자유를 외치면서 뒤로는 창작과 언론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언론 자유, 방송 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먼저 현업 언론인 단체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안영준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 신호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 PD연합회 최지원 회장님 오셨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양만희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나준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 강성원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 최성혁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언론노조 EBS 지부 이종풍 지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끝으로 전국 언론노동조합 최종기 정책협력국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측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서영교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한정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 벤처위원회 간사님 오셨습니다. 정필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오셨습니다. 끝으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님이십니다. 그럼 먼저 전국 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먼저 언론 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한 현업 언론인들과의 이 간담회. 먼저 언론 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현업 언론 단체들의 원내정당 간담회에 가장 먼저 호응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과 당 지도부 또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수많은 현업 언론인들이 이 현장을 취재하고 계시지만 이 대통령의 비속어 욕설 파문으로 촉발된
언론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의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오랜 민주화 투쟁의 역사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말할 자유, 또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지난한 싸움의 과정을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또한 그 축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언론 표현의 자유의 훼손을 막고 정권 교체 순간들마다 5년마다 되풀이되는 이 방송 장악을 둘러싼 이 역사의 질곡을 이제는 제발 좀 끊어내고 가자라는 간절한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또 국민의힘 측에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한 공개 간담회를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고, 정의당으로부터는 화답을 받았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 언론 노조를 향해서 뭐 민주당의 전이되다를 포함한 뭐 온갖 마타도를 동원해서 비난해 오셨습니다만, 저희는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저희와의 뭐 1대1 토론까지 언급하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 논의에 국민의힘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민주당 측에도 강력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수많은 희생을 치러왔고, 그 과정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당시 문재인 후보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만 지난 5년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꾸준한 요청에 의해서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도 같은 요청을 드렸고, 국회 대국민 대표연설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다짐이 있었습니다만 또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의 지연이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목격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장악 논란, 쟁탈전, 마치 전리품처럼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이 다뤄지는 이 반복되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난 4월에 당론으로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발의된 법안을 조속하게 상정해 주시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이상 정치 권력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언제라도 흔들 수 있는 이 지금의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국민주권이 그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투여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진일보한 여건을 이번에야말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기자협회 안영준 부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기나긴 암투병 끝에 2019년 여름에 숨진 해직 기자 이용마의 간절한 절규를 기억하시는지요? 살아남은 기자들은 이용마 언론상을 제정해 그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과 준공영 언론을 길들여 정권 홍보에 악용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제기자연맹은 한국의 언론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IFJ 국제기자연맹은 140개국 60만 명이 넘는 기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언론 단체입니다. 국제기자연맹은 MBC가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중 발언을 잘못 보도했다고 비난하며 국민의힘이 여러 차례 공세에 나선 것은 MBC와 한국 언론에 대한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IFJ는 이어 MBC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해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앙토니 발랭자 IFJ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은 보도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언론인들을 은폐를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행태가
공영방송 길들이기가 아니라면 같은 내용을 보도한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도 똑같이 고발해야 합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풍자한 영국의 BBC도 명예훼손으로 국제소송을 진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시 이용마 기자의 외침으로 돌아갑니다. 공영 언론을 국민의 품에서 뺏으려는 시도는 MBC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YTN의 사유화 시도, 연합뉴스와 교통방송의 예산 삭감, MBC와 YTN에 대한 세무조사 등 겉모습만 다를 뿐 곳곳에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영 언론의 사장과 이사 선임 방식을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야 합니다. 정당 추천으로 10명 안팎의 이사를 선임해 사장을 선출하는 봉건적인 악습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처럼 100명 안팎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해 사장을 뽑는 법과 제도가 도입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언론노조 YTN 지부 신호 지부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 지부장 신호입니다. 오늘 여러 언론인들 앞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 갖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14년 전 2008년에 엄혹했던 시절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YTN은 언론 장악을 위한 시범 케이스 신세가 됐습니다. 기자 6명이 해직되고 30명 가까이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희생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YTN은 다시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세무조사와 사형화 압박으로 동시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보다 1년 앞당겨 들어온 이례적인 세무조사로 YTN 구성원들의 밥줄을 조이고 있습니다. YTN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최대 주주를 팔 비틀어서 매각하라고 압박한 사형화 음모는 이 YTN의 정신인 공공성을 뿌리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YTN의 지배구조는 YTN의 역사 내내 국내 언론사 가운데서 신뢰도 측면에서 항상 1, 2위를 차지해온 YTN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자 우리 사회가 갖게 된 공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YTN은 공공의 적이 아닙니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전 KDN이 2달 전 YTN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냈던 것은 그것이 한전 KDN에도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KDN이 자사의 이익을 추구할 기회를 빼앗는 것은 자본시장 논리에도 반합니다. 민영화설이 보도되면서 YTN 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YTN을 욕심내는 자본이 많다는 반증이고 YTN 지분을 억지로 내놔야 하는 한전 KDN, 최대 주주인 한전 KDN 입장에서는 손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YTN 최대 주주를 겁줘서 지분 매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뉴스 채널의 존재 이유는 공공성입니다.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뉴스 채널은 공정과 상식을 역행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서라도 입김을 불어넣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한 대화, 정부, 여당, 그리고 시민사회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권력과 가까운 특정 자본이나 어여쁜 언론에 특혜를 주는 사형화는 서슬퍼렇던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언론 통폐합과 판박입니다. 뉴스 채널의 최대 주주를 압박해서 주식을 내놓게 만들고 언론을 겁주는 방식은 2022년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언론 정책이 아니라 재벌의 특혜를 주려는 시도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종 뉴스 채널을 출범시키려는 재벌 특혜를 저희는 철저히 감시하고 그리고 이를 국민께 알리고 두려움 없이 행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런 의제로 언론인 여러분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논의 자리에 뵙게 돼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언론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언론을 입법, 사법, 행정에 의한 제4부라고 부르는 이유도 민주공화국의 핵심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국민이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주권 의지를 드러내는 것, 형성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의 핵심은 역시 중립성이고 목표는 공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윤창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언론의 자유를 위한 공정한 보도 시스템을 말하긴 하지만 이상하게 공수가 바뀔 때마다 생각도 바뀌더라.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도는 가장 나쁜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공영 방송이나 공영 언론들의 중립성을 또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우리 민주당도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최근에 저희는 이 민영화 논란이 이제 국민의 자산을 훼손하고 또 공적 자산을 또 사적 이익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뜬금없이 MBC와 YTN의 민영화 문제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발상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 민영화 문제도 사실 똑같이 공영 언론들, 공영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됐는데 우리 민주당도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도 있고 또 최근에 언론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걸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도 새로운 각오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과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또 현장의 목소리 잘 듣고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좀 찾아 나가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영교 민주당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대변인을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가깝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에게 먼저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간담회 합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반응을 보이게 됐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거다 맞는 거죠. 언론이 공개 간담회를 요청하면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도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아직 답이 없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빨리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언론 앞에서 이야기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에 나와서는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모습에 정말 문제다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MBC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민영화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려면 공영방송 그리고 공정언론으로 잘 있게 해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협박하듯이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갔다가 망신만 톡톡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국민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 그 현장을 갔지만 그들이 알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대통령이 억압하게 되면 대통령은 헌법 위반이죠. 그래서 범죄 행위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저는 경고하겠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함부로 매각하거나 그리고 또 공영방송 등 언론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지하기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요구해 주셨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놓은 그 법안이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 이것 관련해서 통과시킬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 통과시킬 수 있게 저희가 국회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옆에 바로 장경태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 법 관련해서 더 노력하실 거라고 보고 또 이렇게 공영방송과 또 언론의 자유를 위한 청원, 대국민 청원 운동을 같이 벌여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 그렇게 제가 민영화 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좀 추진해 나가고자 라고 하고 있고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를 원하고요. 제가 기재위입니다. 그래서 YTN 관련해서도 그 기재위에서 그 한전에 예를 들면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KDN을 통해서 그 주식 매각을 산업부 TF를 통해서 좀 압박을 가한 것 같은데요. 그 산업부 TF 관계자들 딱 보니까 그 환경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환경이 YTN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데 환경 대표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동기동창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께서 이런 거 그대로 보시겠습니까?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YTN을 건드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정말 강하게 경고드리고요.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그 판례를 잘 쓰는데요. 오늘 판례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판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닉슨 대통령 아시죠? 이거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하다가 끝내는 그만두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요. 이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하다 그만두면서 뭐 하냐면 중간에 보면 언론 세무조사합니다. 언론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처음에 거짓말하고 언론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탄압하다가 끝내 여론 지지율이 24%로 떨어지더니 하야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MBC 고발까지 하고 또 세무조사, YTN도 세무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무조사하면서 요즘 지지율 24%까지 떨어졌는데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까? 비속어, 외교 참사. 그래놓고 왜 언론을 겁박합니까? 이 부분 제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앞장서서 공정한 언론과 언론 자유를 위해서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끝으로 국회 가방위 소속 위원이신 장경태 최고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과방위 소속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입니다. 저희 과방위에는 4분의 최고위원들께서 계신데요. 오늘 특히나 MBC의 경영관리 기관인 방문진과 코바코의 국정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1 사고 정권이 이제는 방통위 방심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이어서 MBC 민영화, YTN 민영화의 어떤 획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식의 보도 지침까지 확산될 조짐마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자님을 TV에서 보고 싶지 거리에서 뵙고 싶진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제가 방송에서 뵀던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이 대통령의 욕설 의혹으로 인한 이 파문이 결국 자막을 넣었다고 문제 삼더니 이제는 PD수첩엔 자막을 안 넣었다고 난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39조에 보면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고지 면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김건희 여사와 다른 재연임을 저는 알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MBC 측도 빠르게 사과문을 게재하고 후속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문제를 삼는 것은 방송장악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톡방에서 대통령실 전속 촬영팀 직원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욕설 의혹에 대해서 이 초기 영상 유출자를 색출한다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잠잠하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등으로 또 방송 언론 독립을 지켜내고 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간담회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